안녕하세요.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5번째 시간으로요. 프로세스 녹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시각하고 분석하려면 세 가지 정도를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든 프로세스 어드바이저에서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레코더에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을 기록할 거예요. 녹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분석을 위해서 녹화를 준비하는 과정, 전처리하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다음 단계로 몇 가지 옵션과 함께 생성 성공 모달이 표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녹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놓쳤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로세스 어드바이저의 메뉴에 만들기하고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목록이 쭉 나타날 거예요. 이건 그 다음 페이지가 지금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리가 만든 인보이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싱 그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새 녹음 녹화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녹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단에 녹음 녹화에 이쪽에 새 녹음 녹화도 있고요.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이제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녹음 녹화 추가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프로세스가 하나라면은 프로세스 이름과 설명이 기본으로 뜹니다. 만약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면 이쪽에 여기 1번에 드랍다운 있죠. 드랍다운 목록을 펼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코더 열기를 열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드랍다운을 눌렀는데도 프로세서가 볼 수 없다. 인보이싱 우리가 만든 이런 것처럼. 그럼 이제 프로세서가 올바르게 공유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에서 레코더 시작 중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 메시지 보이시죠?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 위에 보면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여시겠습니까?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열기 하는 버튼 있죠. 이런 브라우저 팝업 창이 떠요. 앱을 열려면 이제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이제 데스크탑이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때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보시면 다시 열기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여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게 시작하기 전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기본 다운로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다운로드 안 하고 뭐 이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부터 먼저 한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때는 여기 앱 받기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니까 파워 오토메이터 설치를 했는데 여기 브라우저 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었던가 봐요. 그 옛날 이제 경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앱 다시 받아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서 이제 하니까 요 위에 이게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에러가 잡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잡혔겠죠. 그러면은 또 요렇게 데스크탑 레코더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녹화하는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녹음을 시작하고 녹음을 끝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오른쪽에 오늘 작업할 송장, 인보이스 하나를
PDF를 띄워놨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으로요. JPG로 띄웠는데 PDF도 똑같이 잘 됩니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제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옮길 거예요. 이걸 이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 여기 레코딩 있죠? 이걸 눌러서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녹화 중단, 요 아이콘, 이름과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녹화 중 언제든지 녹화 일시 중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코더 기능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작업을 녹화를 하실 때 작업 설명이 레코더 창에 나열됩니다. 어디에 나열되나 하면 이쪽에 쭉 나열돼요. 레코디드 액션 요 밑으로요. 그리고 각각의 레코더 옆에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작업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 중지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녹화를 중단 시점부터 계속 녹화하려면 다시 녹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기록된 모든 작업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면 이쪽에 녹화 재설정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콘투스 앱을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왜 이걸 여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인보이스 요 그림에서 여기 그 필요한 정보들을 복사를 해서 이쪽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거시 프로그램을 엽니다. 녹화 추적기예요. 방금 클릭한 녹화 기록이 여기 기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요. 더블 클릭해서 이 앱을 열었죠. 여기에 이제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띄워졌습니다. 콘투스 인보이싱이라고 해서 띄워졌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현재 위치가 메뉴바에서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 지금 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녹화의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는 행동이 조금은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눌렀다가 이것도 안 눌렀다가 막 이러면 이 모든 게 다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일들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녹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부분 인식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하라는 어떤 그 항목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 텍스트, 이거 텍스트라고 인식한 거예요. 이런 빨간색 상자가 이제 초점 맞출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잘못 클릭한 경우 여기 레코더 창에서 요시통 아이콘 있죠? 요거 이용해서 작업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어카운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록을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곳은 이쪽 인보이스 쪽이에요. 그래서 인보이스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텍스트하고 빨간 상자 생기거든요. 이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기록에 남을지 한번 볼까요? 네. 방금 우리가 어카운트에서 인보이스로 클릭한 부분이 이렇게 녹화 추적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보이스를 눌렀잖아요. 인보이스를 눌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본문 내용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하고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어카운트하고는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15번 아이디를 가지신 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새로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루 레코드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클릭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새로 이제 여기 뉴 레코드를 클릭한 것도 이쪽에 기록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1번 여기 가보시면은 방금 전에 작업했던 여기 뉴 레코드 초기화시키는
했던 요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에. 그리고 2번 보면 초기화됐죠. 공란으로 다 비워져 있습니다. 아닌데요. 날짜는 적혔는데요. 아이디도 적혔는데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오늘 날짜에 맞추어서. 제가 녹음한 날짜였거든요. 이게. 네. 아이디 1016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1016, 그 다음 제 데이터. 그리고 이쪽은 아직 공란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여기 송장이 있죠. 송장에 오셔가지고 요 부분 빌투 요 뒷부분 있죠. 리트워 inc 요 부분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보통 복사를 긁어서 복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콘투소 인보이싱의 어카운트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쭉 이제 그 작업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기록되어 있는 거 이후까지 제가 한 것까지 캡처를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캡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이쪽에서 복사를 해 오셔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컨택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컨택트 여기 이메일 주소 있죠. 요걸 카피를 해서 이쪽에 컨트롤 V. 그러니까 요거 기록도 남고 요거 기록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마운트는 여기 밸런스 요쪽에서 이제 카피해서 이쪽에 복사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요게 이제 기본 인보이스도 돼 있는데 인보이스도 내지 페이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다 기록되고요. 이쪽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계속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송장이 한 개면은 그냥 한 10개라도 하루에 10개라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인보이스 관련돼가 하루에 한 1000개씩 받는다. 끔찍스럽죠. 이거 언제 다 하나하나씩 복사해서 이렇게 다 입력하나요? 여기 프로그램에,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 받은 거에서 첨부 파일로 이제 송장해 오면 이거를 이제 원드라이브 이런 곳에 넣고 원드라이브 이런 데서 이런 다운을 받든 아니면은 이렇게 작업을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RPA 영역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서 복사 붙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다 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저장 버튼 있잖아요. 저장을 눌러 주셔야죠. 이것도 이제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죠. 기록할 작업을 다 수행했다 그러면은 레코드 창 하단에 보시면 피니시드 마침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화는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별 사람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작업이 나랑 다른 사람이랑 섞인 작업들을 할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각자 하는 것들만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장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뜹니다. 녹화가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이 확인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은 브라우저에서 웹포탈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보시던 요 레코드 시작 중 이 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녹음 녹화 보기를 선택해서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녹화 길이에 따라서 작업을 사용하고 있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녹화를 되게 복잡했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본인이 해보시니까 파워 오토메이트 녹화 사용법이 좀 서툴다 이러면은 제 블로그에 그 하루 만에 배우는 RPA 실습 2-1에 보면은 파워 오토메이트 이제 데스크탑 익숙해지기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녹화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그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고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예.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초보일 때는 녹화를 많이 사용하고 조금 이제 실력이 높아지면 녹화보다는 바로 프로세서를 직접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실력을 높이셔서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녹화 기능을 사용해야 되니까 실력 높으시더라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어떤 걸 더 많이 쓰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녹화 기능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여기 그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녹화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가는 또 다음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